조선업을 잘하는 나라 다섯 손가락 안에밖에 안 들죠. 그게 뭐 열 몇 개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중국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일본, 한국인데 일본은 사실 이제 특수선사업 쪽이 지금 자국 내 물량 소화하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쓸 여력이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유럽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트럼프가 한국의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협력 희망 분야로 지목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해군의 현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 제일의 해군은 미국이었어요. 미 해군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 타이틀은 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경쟁자가 나타났죠. 중국이라는 또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미 해군의 수상 각종 전투함을 계산해 보면 한 290여 척 돼요. 근데 반면에 중국은 300척이 넘어요. 근데 이제 몇몇 전문가분들이 이걸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해군은 육군 공군하고 좀 틀린 점이 있어요. 삼직제 운용합니다. 그러니까 삼직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축함이 세 척이 있으면 한 척은 작전을 나가고 한 척은 기지에서 대기를 하고 나머지 한 척은 수리하러 들어가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300척의 군함이 있다. 그러면 실제 작전을 뛰고 있는 건 100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사시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200척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3분의 1의 전력은 어딘가에서 정비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지금 중국 해군이 오히려 미 해군보다는 더 많은 배가 작전을 뛰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어 사실 이제 그 미국의 새로 된 지금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청문회 때 얘기를 했지만, 미중 간에 향후 5년 뒤 어쩌면 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조야, 워싱턴을 비롯해서 많은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안 올 수도 있지만, 어쩌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붙는다, 그럼 그 장소가 어디겠어요? 바다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미 해군의 전투함이 한 290여 척 된다고. 근데 미 해군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합니다. 그럼 290여 척 따져보면 그걸 30째 돌려보면 80척, 90척 이 정도가 지금 전 세계 바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물론 대양 해군하면서 전 세계 여러 곳을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있지만 미국만큼은 아니에요. 중국 해군의 주요 작전 지역은 인도 태평양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에 한 100여 척의 중국 배가 지금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미 해군은 80척, 90척 되는 배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이제 바다에서 미 해군이 훈련할 때 보면 동맹국들을 계속 포함을 시켜요. 그 뭘 얘기하냐? 우리 배가 없다 지금. 친구들아, 같이 싸워야 된다. 이렇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남북한 간에 만약에 뭐 제2의 6.25 전쟁 같은 게 터졌다. 터졌는데 뭐 우크라이나전처럼, 우크라이나는 아니지만 중동에서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은 동원되는 전투함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도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많은 지금 개선을 하려고 그러고, 이게 그게 들어간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하자마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통화를 했죠.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에 관련돼서 언급도 했고, 사실 그 얘기를 왜 했냐? 그런 위기가 지금 깔려 있어요. 미국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지만 해양 국가예요. 바다로 인해서 선진국이 됐어요, 바다를 장악하면서. 그게 사실상 미국인들의 DNA에 있기 때문에 바다를 지배 못하면 미국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가 지금 강한 거죠. 미국 해군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산업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된 게 가장 크죠.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 대항해서 군함을 막 찍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군함을 건조하는 업체는 크게 두 업체가 있습니다. 그 제너럴 다이내믹스 뭐 마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노스롭 그루먼 산하에 또 조선소가 있고 한데,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구축한 미사용의 배들, 뭐 항공모함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다 하는데, 코로나19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이제 막 방역 때문에 일도 못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련된 기술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돼요. 일이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왜 인제 어디로 가냐?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달업하고 뭐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숙련된 기술자들은 없고.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국의 전투함 건조 과정에서 용접 불량 사태가 생겼어요, 한 번. 근데 이제 배를 만들 때 용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조선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용접 기술이에요. 근데 전투함을 만드는데 용접 불량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인제 그게 아주 큰 손상을 주는 건 아니었지만, 용접 불량 사고가 생겨서 미 해군에 그걸 통보를 하게 되는 진짜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거죠.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그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조금씩 겪고 있는 문제긴 한데, 예를 들어서 군함에 들어가는 주요 구성품들, 이런 것들도 코로나19 기간에 만들던 업체들이 도산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방위 산업이 약간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해외에서 들여오는 부품들. 그런 상황들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미 해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투함 발주를 했는데, 이때까지 배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문제. 보통 이제 우리가 MRO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운영 유지 보수 관련돼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냉전 이후에 인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군비 감축이 됐고, 물론 지금도 미국은 이제 국방비를 천조국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지만, 이 운용 유지 보수와 관련된, 특히 이제 전투함의 운용 유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냉전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배를 수리하러 들어가면 일정 시점이 되면 나와야 되는데 수리를 마치고 계속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금 미국 내의 자체적인 역량으로는 이제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인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에 관심 보인 것도 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거죠. 현재 중국의 선박 제조 기술은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의 특히 인제 군함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중화권에 있는 군사 평론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군함을 물만두 빚듯이 찍어낸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리고 중국은 대형 조선소가 일단 미국보다 많아요. 그리고 다 그게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국영 조선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겠죠. 그리고 인제 중국 해군이 군함 발주도 많이 했고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금은 중국도 방산 기술이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미국 못지않은 배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뭐 이지스 구축함에 이런 것들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뭐 몇 척 만드는 게 아니라 막 몇십 척씩 찍어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쟁이 안 되죠. 미국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죠. 물론 인제 전투함의 개별적인 성능은 미 해군이 앞설 수 있지만, 수량에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중국 해군이 압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무서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국 해군이 저렇게 많은 전투함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데, 당장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서해가 중국과 맞닿아 있죠. 옛날에는 과거 뭐 80 년대, 90 년대 하더라도 우리 해군이 오히려 중국 해군보다 더 좋은 전투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어요. 중국 해군 전투함이 더 크고 더 성능이 좋은 것들이 많이 서해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무언의 압박이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싫지만 이제 서해에서 만약에 중국군과의 충돌이 일어나면 '감당을 못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미국이 도와주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 정도로 지금은 사실 중국 해군이 사실상 세계 2위 정도의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섭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미국과 중국의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서 지금 미 해군이 생각하는 거는 제가 앞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전투함 건조, 그다음에 운용 유지 보수. 이걸 앞으로 획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은 지금 답이 안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생각한 게 동맹국을 생각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렇게 꼽히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 근데 이제 일본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뭐 우리 못지않는 조선 강국이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그 자리를 탁 밀어버렸죠, 그냥. 그러면서 이제 밀려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조선소들이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JMU라고 해가지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큰 지주회사 하나로 해가지고 다 통합이 거의 다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특수선, 군함 쪽만 보면 최근에 요 몇 년 사이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중국 해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함 발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규 발주한 군함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조선하고 이제 축소가 됐고, 그러니까 일본의 조선함은 지금 미 해군의 어떤 전투함 검대라든지 아니면 MRO를 하기에는 여력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네 자국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군함 쪽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군함 만드는 조선소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혹시? 네 군데가 있습니다. 내수 시장 규모 대비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다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캐파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력이 많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그런 이제 군수 지원함 뭐 이런 것들 MR을 지금 하나오션에서 하고 있고. 근데 올해 아마 더 많은 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 나온 얘기로는 이제 미 7함대가 사실 일본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전투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이지스 구축함인데, 이 이지스 구축함 MRO 사업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아마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을 잘하는 나라, 조선을 잘하는 나라가 사실 다섯 손가락 안에 밖에 안 들죠. 그게 뭐 열 몇 개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중국은 줄 수가 없잖아요. 적국인데 줄 수가 없고. 그렇게 따지면 일본, 한국인데, 일본은 사실 이제 특수선 사업 쪽이 지금 자국내 물량 소화하느라 바쁘고, 다른 데 신경을 쓸 여력이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유럽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경쟁력이 없고, 유럽도 조선업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됐죠. 예를 들어 건조 능력, 유지 보수 능력을 할 수 있는 데는, 이게 약간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야, 너무 국뽕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다고 호주가 살 리는 없고, 호주는 사실 뭐 만드는 전투함마다 문제투성이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을 희망한 이유가 무역 관련이 아닌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걸 수도 있나요? 그 밑바탕에는 그게 깔려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언젠가 태평양에서 충돌을 할 것 같다. 그게 중국의 대만 침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중국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생각들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들 다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면 충돌로 가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가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다급한 거죠. 다급한데 역량을 안 받쳐주고, 그래서 이제 동맹국들에게 지금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